105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위버맨쉬. 저자 프리드리히 니체. 출판일 2025년 3월 14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누구의 시선도 아닌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선언을 하자. 책 소개.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며 사회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곤 한다. 그러나 니체는 단호히 말한다. 내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하고 삶을 스스로 창조하라. 위버맨쉬는 니체가 주장한 초인버먼치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책이다. 위버맨쉬란 기존의 도덕과 사회적 관습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는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고통과 시련을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이 책은 니체의 대표작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휴먼, all too human을 기반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고민과 삶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담았다.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조명한다. 니체의 날카로운 사상을 현대적 언어로 재구성하여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기 극복, 인간관계, 감정 조절, 삶을 대하는 태도 등 현실적인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며 독자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 위버맨쉬를 통해 자신을 뛰어넘는 길을 찾기를 희망한다. 저자 소개. 지은이 프리드리히 니체.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1844에서 1900는 기존 철학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연 혁명적 사상가였다. 그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의 저편 등 파격적인 저작을 통해 전통적인 도덕과 가치관을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니체는 위버맨쉬 버먼쉬 개념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를 초월해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했으며 기존의 도덕과 규범이 아닌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은 죽었다는 선언을 통해 기성체계가 무너진 이후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인간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사상은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심리학, 정치 사상에 이르기까지 현대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니체의 철학은 여전히 많은 이에게 깊은 문제의식을 던지며 변화를 꿈꾸는 이들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진다. 책에서 얻은 내용. 니체의 철학은 언제나 강렬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위버맨쉬는 그의 사상 중 핵심 개념인 초인버먼치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책이다. 단순한 철학적 논의를 넘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할 것인가라는 실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니체의 대표작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휴먼, all too human을 바탕으로 하되 기존 철학서를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독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난해한 표현과 해석 때문에 철학이 대중과 멀어졌다면 위버맨쉬는 날카로운 통찰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쉽게 풀어낸다. 책은 크게 자기 극복, 인간관계, 감정 조절,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주제로 나뉜다. 우리가 흔들릴 때, 고통을 마주할 때, 타인의 시선에 얽매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니체의 사상을 통해 조명한다. 특히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유명한 문장을 강조하며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초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도 최종적인 결론은 독자가 직접 내리도록 유도한다. 이는 니체 철학의 핵심인 자신만의 가치 창조와도 연결되며 위버맨쉬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닌 삶을 위한 안내서로 기능하는 이유다. 철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위버맨쉬는 우리 삶 속에서 니체의 사상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기존 철학서를 어려워했던 독자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강력한 영감을 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면 위버맨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위버맨쉬란 무엇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규범과 기준에 둘러싸인다. 어릴 때부터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배우고 사회가 정해둔 틀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힌다. 그러나 니체는 묻는다. 그것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인가? 위버맨쉬 버먼치, 즉 초인이란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외부의 가치가 아니라 내면의 힘으로 삶을 창조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는 전통적인 도덕과 사회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한다. 니체는 초인을 이렇게 정의한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단련하는 도구로 삼는 자.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 모든 어려움을 넘어 자신을 창조하는 자. 초인은 운명에 순응하지 않는다. 고통을 겪더라도 이를 통해 더 강해지며 끝없이 자신을 단련해 나아간다. 그는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두려움 대신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사람이다. 니체의 위버맨쉬를 작업한 어나니머스입니다. 제 이름 대신 익명의 얼굴로 인사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오직 니체의 사상에 온전히 집중하여 읽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서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순간 흔들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니체가 1878년에 출간한 원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휴먼, All to Human을 기반으로 작업했습니다. 원전에 담긴 종교적 형이상학적 색채나 난해한 표현은 최대한 덜어내고 현대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중심으로 풀어냈습니다. 또한 니체 특유의 날카롭고 직설적인 어조는 살리되 불필요하게 거칠지 않도록 다듬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니체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적인 조언을 추가하여 단순한 번역이 아닌 새로운 글로 구성했습니다. 원전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민과 맞닿을 수 있도록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니체는 철저히 자기 힘으로 삶을 개척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이 책 역시 그러한 정신을 반영해 실천 가능한 조언과 질문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단순한 개념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삶의 선택, 관계 속에서의 갈등, 사회적 기준에 대한 의문을 니체의 시선으로 풀어보며 이를 어떻게 자기 삶에 적용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서술했습니다. 니체의 본래 메시지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냈습니다. 단순히 흘려보내는 글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스스로 질문해보며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Part 1.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고독과 시련을 마주하는 태도를 다룹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도 없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니체는 진정으로 나를 파괴하지 못한 고통은 결국은 더 큰 힘으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찾아왔을까? 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련이 내 안에 숨겨진 힘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것. 바로 이것이 Part 1에서 다루는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자기 극복을 중심으로 실패와 좌절이 어떻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살펴봅니다. 니체는 단순히 극복하라는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런 순간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Part 2. 당신이 만나는 모든 얼굴이 당신을 만든다. 인간관계와 감정을 다루는 이 장에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과 동시에 겪게 되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가진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랑, 분노, 복수심, 연민처럼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감정을 니체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며 결국 내 감정과 행동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감정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뜨리는 강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공감은 상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능력이지만 지나치게 몰입하면 오히려 내 삶의 중심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감정을 단순히 선과 악,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Part 3. 그대의 시선이 삶의 크기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타인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해보자는 제안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도덕, 법, 관습, 선과 악 같은 것들을 마치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인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시대와 환경이 만들어낸 규칙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더 유연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Part 3에서 강조하는 내 시선이 곧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메시지는 스스로 가능성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정답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할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순간 삶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흔히 강하고 날카롭고 때론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독설과 도전은 결국 인간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멀리 나아가길 바라는 강렬한 열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절망과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니체는 결코 쉽고 달콤한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내 안에 있는 힘을 직접 발견하고 그 길을 열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고독과 시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부디 니체의 위버맨쉬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칠 때조차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통과 상황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길이 있다고 믿으세요. 넘어서는 순간 원하는 것을 온전히 손에 쥘 수 있는 자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삶이 주는 모든 경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용기와 단단한 마음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라. 우리는 모두 의심 속에서 살아간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상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며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고독과 고통을 마주했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바로 정해진 답이 없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내면 된다는 것. 세상이 내놓은 확실한 답이 없다면 결국 당신이 그 답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만의 진실을 상상하고 그 진실을 직접 창조하라. 그리고 기억해라.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짓누르려 해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이 믿음은 당신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때로는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삶은 원래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기쁨은 사소한 순간에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혼란 속에서 길을 찾는 과정에 있다. 따스한 햇살, 한입 베어 문 음식, 터지는 웃음. 이런 것들은 잠깐의 선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탐험해야 한다. 고통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은 진짜로 가치 있어진다. 물론 누군가는 도덕성을 부정하고 익숙한 사고방식을 뒤흔든다며 비판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삶이 반드시 도덕적이어야만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택들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 덕분에 인생은 훨씬 흥미롭고 다채로워진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다짐하라.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든 길을 찾아 걷겠다고. 당신 안의 가능성을 깨워라. 어느 날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처럼 반짝이는 존재들을 만났다. 내가 말을 걸면 따뜻하게 대답해주고 내가 웃으면 함께 웃어주었다. 지칠 때는 조용히 사라져 나를 배려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깨달았다. 그들은 실제하는 이들이 아니었다. 내 상상 속에서 태어난 존재였을 뿐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만들어낸 나의 의지라는 사실이다. 상상 속 존재를 의지하기보다 내가 직접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상상의 친구들이 나를 지켜주길 바라지 마라. 그들에게 기대기보다는 당신 스스로 당신을 보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정 강한 사람은 위로를 기다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존하지 마라. 대신 당신의 손과 발, 그리고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라. 진정한 힘은 머릿속 공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몸을 움직여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자만이 그 힘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 바로 지금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라. 현실의 한계에 갇히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전진해라.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두려운가? 오히려 잘된 일이다. 두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니 도망치지 말고 맞서라.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것을 깨우지 못하면 당신 안의 가능성은 그저 죽은 꿈으로 남을 뿐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깨워라. 당신의 미래는 이미 당신 손안에 쥐어져 있다. 질문하는 자만이 자유로워진다. 살다 보면 인생의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온다.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진짜 자유가 느껴지는 순간 말이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할지 몰라 제자리만 맴도는 기분에 사로잡힌다. 왜 이렇게 올가매는지,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알고 싶어진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